다른 후보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일각에서는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는 분위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후보가 워낙 이제 뭐 붙고 있긴 하지만 두 사람 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후보 못 꺾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촛불 시민의 여망을 배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수구 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내일 모레 광주에 오겠다고 합니다.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막말을 일삼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다시 옵니까?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지 후보가 아직 없다는 부동층도 꽤 있고 비호감 선거라는 얘기들도 언론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종국 국장님, 안철수 후보가 그 공간,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현재는 한 4에서 5%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근차근 늘려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두 후보 모두에 대해서 실망한 중도층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공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부분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세우지 않는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래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뭐 나름대로의 이슈를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뭐랄까 지지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대장동과 고발 사주를 쌍특검으로 하자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슈를 선점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나는 받겠다라고 또 호응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특검, 대장동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흐지부지 돼 있긴 했지만 아마 저 쌍특검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양쪽 다 받아라. 양쪽 다 받고 깨끗하게 특검으로 이걸 해결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 이런 예. 분들의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어디 감히 여기를 광주를 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하려고 가겠다는데 사과를 안 했으니까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예.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다음 기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를 좀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로는 윤석열을 못 꺾는다. 아까 보신 것처럼 광주행은 염치 없다. 한수영님, 이런 상황, 심상정 후보는 뭐 민주당하고 가까운 거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하고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같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면은 1%, 2% 그거 나중에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1, 2당 후보들은 상대당만 상대해서 공격을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3위나 4위나 좀 큰 격차에 좀 작은 후보들은 양당 또 거대 그렇죠. 양당의 지지율 높은 후보들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공격의 강도도 세게 해야 되고 필요도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윤석열 모두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당 후보들 간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뭐 큰 격차가 없을 거다.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하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표,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 이게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쌍특검 얘기했는데 이게 뭐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전에도 우리 김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 의해서 이번 정치판이 대선판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특검마저 또 하게 된다면 정말 3월 9일 대선까지도 이 사안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신속하게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하고 있으니까
신속한 결과를 내놓고 예. 이걸 국민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이재명 후보 얘기했듯이 거대 후보들이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됐던 국민들께는 정책과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미래를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말씀하신 김영준 의원님,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에서 검찰의 역할, 영향력 굉장히 중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쭉 전에도 보면은 검찰에 가진 파급력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뭐 또 시민단체들의 고발 고소가 검찰이 주도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게 어느 시점부터 아마 19대, 20대 국회가 진행되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뭐 2020년, 2010년 전까지는 조금 시민단체가 그냥 어드버카시 자기 주장에 가까운데 요즘엔 거의 다 개인이든 단체든 뭐 고발로 이어져 버리니까요.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고소 고발을 받는 입장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도 굉장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데 대한 어떤 공포감으로부터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아까 뭐 홍준표 보고 얘기 있었습니다만 카드를 들고 실제적으로 대선이 되면 대통령한테는 수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홍 후보 얘기가 뭐 일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사에 있어서 그 사람이 꼭 뭐 기소가 되고 뭐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건 과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주도권 자체를 국민 전체가 검찰한테 그냥 갖다 주고 있는 형국가 아닌가. 이것도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앞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인데 중요 정책적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을 지원하자는 거고 초과 세수로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전 국민이 아니고 피해를 많이 받은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산은 국채를 찍어서 충당할 수 있다. 일단 좀 차이점을 보면 이상윤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입니다. 평소 지론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한 번 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얘기고.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가가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지금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지금 경기도지사할 때 지난번 우리가 88% 국민에게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거를 경기도에 한해서는 본인이 100% 못 받은 사람도 다 줬죠. 네, 돈을 쓰고 지금 경기지사 사퇴하셨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국가 예산에 많은 지금 제약을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집합금지를 하고 그래서 정부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 소상공인 이쪽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자니까 최근에 30에서 50만 원 주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대출 또 정부의 세제 혜택 뭐 임대료를 예컨대 깎아주는 그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주고 그다음 뭐 수도세 전기세 좀 깎아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최대 5천만 원, 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이제 피해 등급별로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를 좀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지원을 그런 차등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조금씩 지금 현 정부는 뭐 지금 5차 추경까지 했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 부담은 재정 부담대로 늘리면서 사실은 받는 국민은 정말 자그마한 용돈 느낌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피해 입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분들도 뭘 받긴 받았는데 이게 손실보상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가 한수정님께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시기입니다. 시기. 예. 이 돈을 언제 푸느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말이면 연초. 이 얘기는 대선 전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에 100일 안에 하겠다. 이 부분도 하나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 전에 이걸 가지고 선거 이용하려고 예. 하는가 이런 야당이나 일부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건전한 것 같습니다. 1, 2당의 후보들이 거다당정의 대선 후보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도 그 두 분이 만나거나 아니면 두 분의 참모들 같이 만나거나 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손실보상 50조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게 손실보상 기준을 아까 뭐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만 정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5차를 했는데요. 1차 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고 2, 3, 4, 5까지는 이제 차등해서 했었죠. 뭐 할 때 가고 했는데 이게 좀 일부 국민들이나 오해하시는 게 현금으로 이렇게 막 줘가지고 돈이 날아가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지역화폐로 해서 그 받는 주민들은 이걸 사용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때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이 풀린 다음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뛰었고 뭐 한우를 먹으러 간다든지 그때 되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움직이고 그동안에 못하고 참고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위로 성격도 있는 거고요. 이럴 때 그 이런 재난지원금이 나간다면은 소상공인도 살고 그다음 일반 국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장단점이 정책의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김병욱 기자님 왜 절레절레 고개를? 이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로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주장하고 계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보상은 몇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첫째,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박이 난 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 있는 분들 거의 피해 안 받습니다. 재택근무하고 오히려 편하게 해서 기사도 나오잖아요. 재택근무 끝나니까 나 재택근무 더 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 나온다고 하잖아요. 피해자가 아닌 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의 여부예요. 돈을 저렇게 풀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돈 쓸 일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어디다가 제대로 투자를 해서 이 경쟁을 이겨내갈 것인가. 곡간을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곡간이 꽉꽉 차 있다고요? 무슨 곡간이 꽉꽉 차 있습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천조 시대예요. 하나는 더 그렇게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경제적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김영주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책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두텁게 자영업자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시점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은 윤 후보는 본인 스스로는 의미 있다 이렇게 나는 대통령 선거에 포퓰리즘을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기 공약대로 하면 내년 6월, 7월 그것도 선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과연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준다는 뜻은 다 그것을 자영업자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마중물로 쓴다는 것이지 자기 포켓에 넣어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를 다 같이 돌려야만 다 같이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재명 후보 시기에 그 대책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상대가 다른 공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하나의 걱정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다는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 40조, 48조 이것도 국민들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저 밑에 한번 볼까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코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되죠. 지금 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되고 있죠. 금리 인상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기도 어렵고
늘어난 빚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전선동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대선 후보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9일 아침의 매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